안녕하세요. 모델 강승현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강승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농구선수 강병현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 24살 연상인 아내를 위한 마크롱의 노력이 프랑스 대선 판도를 흔드는 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중도 신당의 마크롱 후보와 아내 트로노입니다. Elle aura à ce moment-là ce rôle, cette place, cette exigence. Elle l'aura à mes côtés. 23년 전 15살의 마크롱은 연극을 가르치는 여교사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크롱의 뺨에 트로노가 키스를 해줍니다. 하지만 부모는 둘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을 전학시키고 18살이 될 때까지는 그를 가만 놔두라고 트로노에게 요청합니다. 마크롱을 가르쳤던 영어 교사는 인정받기 위해 마크롱은 성공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에게 여교사와 사랑에 빠진 것이 실수가 아니었고 트로노에겐 남편을 떠나 자신에게 온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39살로 젊은 마크롱이 미숙해 보일 수 있는데 연상의 아내 덕분에 성숙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연소 대통령과 24살 연상의 퍼스트 레이디가 나올 것인지 유럽의 운명을 가를 선거전에서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금요일은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자, 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돌고 돌아 안철수입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예. 예, 오늘 결국에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입장 발표는 아직 안 했죠? 예, 입장 발표는 예.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예. 상당히 좀 오래전으로 거슬러 그렇죠.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히 안 좋게 끝났었는데 다시 힘을 합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1년에요. 이른바 예.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청춘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이 두 사람 본격 인연을 맺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멘토 1순위로 꼽은 게 김종인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김 전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을 먼저 경험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고 예. 안 후보는 출마하겠다라고 의견이 좀 갈리면서 서로 좀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부터는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를 거쳐서 예. 6년 만에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게로 다시 돌아온 예. 겁니다. 다시 볼까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네, 그다음에 다시 민주당, 그렇습니다. 다시 민주당에서 다시 안철수 예, 후보 예. 쪽으로.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저도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 예, 안 후보 쪽하고 굉장히 안 좋게 끝나서 사실 네네. 그 후에 거의 독설에 가까운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다시 합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안철수 후보와 멀어지고 나서 예. 그해 12월에요.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받아서 한나라당으로 갔습니다. 예. 들어가면서 이 한나라당의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상당한 신뢰를 보였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원래 안철수 후보의 멘토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건 언론들이 멘토라고 쓴 것일 뿐이다 이런 예. 입장을 밝히면서 들어갔고 당시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만에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한나라당에 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대선 전에 이제 나왔고 네네. 그랬다 한동안 뭐 어느 정당 쪽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네. 다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민주당으로 들어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으로 지난해 1월에 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아주 화려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런데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좀 비난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김 전 대표의 그 국보위 참여를 전력을 좀 언급하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 있는 승리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칙 있는 승리가 어려우면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입은 원칙 없는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면서 굉장히 날을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네. 진보적인 색채를 이제 강하게
하면서 호남 쪽을 이제 노리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국보위라는 게 이제 50 신군부 쪽에 참여. 부역자다 뭐 이런 예, 예.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때 그렇게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최근이죠. 3월에 다시 이 문재인 전 대표의 패권 정치를 비판하면서 당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향해서 이 전이맨이다 이렇게 전이맨. 예, 전이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야구에서 이제 한 팀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 팀 저 팀을 좀 전전하는 그런 예.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김혜미 기자 얘기한 대로 사실 이전 선거에서는 몇 번 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예.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숨은 샤이 찾기입니다. 예. 예. 요즘에 그 선거를 앞두고요. 여론조사와 현재 민심은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따라 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왜 주위에는 문재인 찍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 여론조사가 안철수가 낮게 나오느냐? 우리 지지층에서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받지 않더라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는 제 경우에는 현장 민심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느낍니다. 저를 많이 지지해 주고 계시고. 예. 그래서 박주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짐승한테 여론조사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내 발언을 주변 사람들은 문재인 찍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왜 민심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갤럽 발표가 예. 났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예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저기 나옵니다. 응답률이 24%니까 10명 중에 약 7.5명 정도가 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또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지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유보층이 11% 정도 나옵니다. 저건 어느 선거 때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이들 중 다수가 실제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밝히지 않는 샤이 지지층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특히 오늘 뭐 박지원 대표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모두 주장하는 건 이런 사람들이 보수층이고 그리고 또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노인층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이제 자신들을 지지하는 샤이층이다. 이런 예.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샤이층이라는 얘기인데 네. 뭐 별별 샤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이름만 앞에다 뭐 사실은 미국 대선에서 샤이 트럼프 때문에 나온 얘기지 네,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뭐 얘기입니다. 샤이 뭐 이름에 다 샤이가 붙어 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예. 사실 모든 진영에서 샤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심지어 이제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 측도 예. 그 얘기를 좀 샤이 합니다. 문재인도 있다. 예. 그런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제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후보들이 이렇게 샤이샤이를 얘기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샤이샤이를 예. 얘기하니까 모든 후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격려이자 뭔가 비판이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캠프에서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문재인 선대위 측에서도 지금 2위 지지율 격차가 가장 이제 좁은 예. 지역이 광주와 전라 지역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호남 지역에 가면 샤이 문재인층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뭐 한 봐야지 이런 맞나요? 봐야지 이런 사투리인데요. 네, 이런 예, 호남 예. 사투리로 얘기를 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좀 물어봤더니 이런 샤이층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표심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선거 전략 차원으로 이해한다. 예. 이런 설명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 샤이 문재인, 샤이 안철수, 네. 뭐 샤이 홍준표 다 있다는 주장인데 네, 그만큼 나중에 가면 내 표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결국 선거 당일에 개표를 해보면 알겠군요. 샤이가 실제 있었는지 누가 그렇죠. 샤이인지. 네, 그때 열어보면 알 것 예. 같습니다. 자,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어 주말 나들이 할 때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인데요. 이제 열흘 남은 대선을 주제로 각 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출연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룸 직후에는 JTBC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반장이 출연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대선 후보 토론이 있는데 토론이 어떤 내용인지 각 당 후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래를 안 나와가지고 헷갈렸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했어. 계속 막 보고 있지 않아요? 뭘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도? 그럽시다. 아, 여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TV 근데 이거 토론이 TV 토론이 한참 진행 중이라 우리 많이 볼까요? 네, 지금 보시겠죠? 지금 저희의 경쟁 상대는 TV 토론입니다. 지금. 뭐 쓸데없는 근데 저희도 보다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왔네요. 되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푸릇푸릇한 후배들이었는데 그러네. 진행을 하시죠. 그 전에 먼저 그 출연자들 소개를 한번 예. 부장이 한번 예. 아이고 지금 TV 토론이 한참 진행 중인데 이렇게 소셜 라이브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바닥을 따라다니는 취재 기자들, 좀 어린 기자들이 나왔고 오늘은 그 기자들이 좀 피곤한 관계로 이게 반장들이 나왔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민주당의 이성대 반장입니다. 이성대 반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하인드 뉴스를 오래 진행을 했고 대선이 임박하면서 비하인드 뉴스에서 나와서 지금은 민주당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안익은 기자입니다. 안익은 기자는 국민의당 반장을 맡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TV 토론 때는 그 TV 토론 여러 가지 그 기획, 어레인지를 다 담당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시죠. 그 전에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이 있으려나 여기 그 전진배 정치부장이라고. 근데 일각에 지금 몇 번째 하시죠? 지금 부장이? 소셜 라이브요? 네 번째 같습니다.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예. 인터넷상의 평이 어떤지는 아시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꾸짖는 질책하는 아주 악덕 부장으로 지금 내가 찍혔던데 그런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각 우리 그 정치부의 일각에서는 부장이랑 소셜 라이브는 죽어도 안 하겠다. 기사를 쓰겠다 차라리. 누군가요? 혹시 뭐 일각에서는 뭐 부장이 왜 텔레비 왜 이렇게 오버하냐? 방송을 앞에 두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예. 왜 이렇게 후배들을 더 막 뭐랄까요 닥달을 한다고 예. 해야 되나? 평소에도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아예 시작부터 평소에 공격하는 대하는 태도하고는 좀 예.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나를 지금 선수를 치는 것 같은데 뭐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제 애정을 가진 그 자세히 보세요. 눈빛이 애정을 가진 눈빛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다 애정을 갖고 그 재밌자고 한 건데 혹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빼시죠 뭐 다음부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그렇죠. 지금 예, 뭘 또 준비했어요? 오늘은 좀 저희가 반장이다 보니까 주로 저희 후배들이 많이 당하더라고요. 당한 거를 좀 저희들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갚아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예, 이 사람들은 왜 나왔습니까?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 자 이게 보시면 좀 일로 와보세요. 자, 최순실 게이트 뭐 많이 아시죠? 우리 전진배 정치부장이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 그 상당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최순실 게이트 불독 언론인 뭐 땡땡땡땡땡땡 JTBC 전진배라고 써 있어요. 불독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예, 그 불독같이 후배들을 잡는다 이거죠. 불독같이.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거 그래요? 왜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웃으면서 난 또 좋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보시면은 인상 쓰면서 혼내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불독처럼 다른 부장하고는 달리 표정이 되게 밝고 환하네요. 예. 이렇게 웃으면서 후배들을 혼내니까 후배들이 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진짜 지금 막 말 떨리는 거거든요. 성질을 부릴까요? 이게 아무튼 좀 그렇다는 건데 실제 성격은 예. 아닌 거죠. 예. 실제 성격은 아닌 겁니다. 사실 약 수습 국면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부전. 어부전. 어차피 부장은 실제 성격은 좀 평판과는 좀 많이 다른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죠. 알부남이다. 채널 돌아갈 것 같은데 이제 본론으로 그러게요. 합시다. 자. 예. 바로 가시죠 그러면. 뭡니까 오늘은? 아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TV 토론. 예. TV 토론을 지금 보다가 막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경제 분야 토론이다 보니까 사실 좀 재미가 없겠군요. 전문적인 얘기도 있고 사실은 좀 딱딱해서 오히려 채널을 이 페북 라이브로 바꾸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난번 토론이 꽤 좋은 평가를 받았고 사실 저희가 기획을 오래 준비를 했고 내용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하긴 뭐하지만 후배들 그리고 뭐 손석희 앵커 다 준비를 많이 해서 알찬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토론 준비하는 쪽에서 부담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사실. 예. 전반적으로 오늘 그 2차 선관위 TV 토론이 전체로 따지면 6번째 TV 토론인데 일단 다섯 번째. 이번이 5번째. 네, 5번째 맞습니다. 5번째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TV 토론에 대한 어떤 흥미 같은 게 좀 떨어지는 데다가 특히 오늘은 이제 경제 주제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그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시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실시간 검색어 같은 거 보시면 한번 와보세요. 한번. 실시간 검색어 TV 토론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뭐 TV 토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라붐이 1등했다고. 라붐이 라붐 그 새로 생긴 걸그룹인데 보십시오. 뭐 심상정 후보 1명 정도만 있고 그 크라임 씬은 JTBC가 새로 런칭한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라붐 있죠. 대단하네요. 11시에 그 사이 홍보를 하네요. 식당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TV 토론 그렇군요. 9번 9위에 대선 TV 토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위에 심상정 후보가 있는데 불과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JTBC가 할 때는 뭐 양대 포털 다 뭐 실시간 검색어 TV 토론 관련된 줄 세우기로 했었잖아요. 그만큼 좀 오늘은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자꾸 너무 홍보를 하면 이게 좀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한 5번째 정도 하고 오늘 경제 분야다 보니까 조금은 이슈를 많이 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제 우리 그 한국 리서치에서 그 여론조사 본부장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많이 토론에서 봤기 때문에 주제가 겹치고 뭐 하는 행태도 거의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앞으로는 변수도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죠. 그나마 이제 저희가 좀 보다가 들어왔는데 초반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바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문 후보가 지난번 토론회 때 그 JTBC 토론회 때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오늘 정책본부장,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이죠. 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오늘 그 문재인 후보가 이 책을 냈어요. 공약집 책을 오늘 처음 냈어요. 이거 15,000원 주고 저희가 산 건데 이 책에 보면 이거 그 선거법 위반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공짜로 안 줍니다. 15,000원인데 좀 올랐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법인세를 최저 명목 세율을 인상하겠다라고 공약을 써놨는데 중요한 건 수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수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국민들 중에 세금 올린다고 하면은 뭐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문 후보가?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긴 하지만 사실 그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로서 그걸 해야 될 발언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윤호중 의장이다 생각하고 다시 이제 정답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준비 안 된 후보다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그렇지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준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거죠. 문 후보가 계속 TV 토론 때 심상정 후보 계속 문 후보를 공격했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재원 마련하는데 왜 법인세를 안 올리느냐. 그럼 문 후보는 없다. 문 후보는 계속 있다. 법인세 맨 마지막에 물론 다른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맨 마지막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오고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이라고만 써놓은 거는 약간 고육지책으로 써놓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왜 수치를 안 썼냐.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치를 써야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바로 논란이 됐죠. 기자들한테 그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윤호중 본부장이. 당장 토론회에도 그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 얘기가 유승민 후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윤호중 본부장이 사과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받아서
저도 정책본부장님 토론하라는 그 말 예.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문 후보가 얘기를 한 거죠. 예. 패키지로 사과를 한 거네요. 지난번에 문 후보 정책본부장한테 발언에 물으면 대해서. 안 되겠군요. 물으려고 그랬는데 큰 참고로- 도움이 안 되겠군요. 참고로 그 문재인 캠프에서 그 저희 JTBC 토론에서 문 후보가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세요라고 하면서 공교롭게도 그 문재인 캠프 안에 있는 정책본부장이 뭐 거의 유승민 후보와 동급이었던 대선 후보급으로 많이 격상이 됐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예. 뭐 서로 간에 그러면 공공기관 81만 개 일자리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윤호중 본부장이냐? 뭐 홍종학 정책본부장이냐? 몇 명 있거든요. 예. 서로 자기들이 김용희 그 민주정책연구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윤호중 정책위장이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나가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헷갈린다. 서로 뭐 이런 거를 저기 자기들이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갤럽에서 우리가 리포트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보면 TV 토론 누가 잘했냐 이거 매번 묻잖아요. 오늘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꼴등이 안철수 후보였어요. 안철수 후보는 그만큼 TV 토론하면서 많이 잃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안 경제 맞나? 분야가 주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둘이 같은 아저씨예요, 근데? 본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작은 혈족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혈족. 예. 어쨌든 지금 제가 본 데까지는 뭐 크게 뭐 실수는 많이 하지 않은 거고 예. 안철수 후보가 워낙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캠프 내에서는 오늘 경제 분야 토론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저대로 얘기했지만 너무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큰 관심이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계속 4차 산업혁명으로만 가니까 오히려 이게 안 후보는 할 얘기가 4차 산업혁명밖에 없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캠프 내에서는 그런 지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딱 부러진 결과물은 못 내놓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J 때 우리가 정말 IT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정보화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냈듯이 안철수 후보도 이제 DJ에 이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나 자세가 거의 대변인 같아요. 그러게 같은 아저씨라고 그런가. 말 나온 김에 취재 한번 기자가 아니라 대변인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캠프에서 저희들이 해명이 한번 그렇다는 겁니다. 캠프에서 해명이 예, 그 지금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는 못 보고 들어왔는데 본 부분만 놓고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해보세요. 않을까 네. 싶은데 그러니까 전반부 저희가 봤죠. 전반부를 봤는데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그렇죠. 거기서 가장 부딪힌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국민의당이 내놓은 정책 자료를 봤는데 이게 정책 자료집이죠, 이게 오늘. 뭐랄까 좀 토론을 보다 나왔군요. 예, 예. 네네. 내가 하는 뉴스를 안 보고. 소셜 라이브 채널을 바꿔가면서 봤습니다. 그래요. 합시다. 전반적으로 조금 다 법 개정을 해서 하겠다.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부분들을 안철수 후보가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안랩도 그렇고 실제 그 IT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과 현실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중소기업, IT 기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안철수. 좀 뭐 마크맨이라 그런지 역시 계속 말이 좀 추상적이고 계속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 딱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화법을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거의 좀 구체적이지 않고 말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당황하지 말고 좀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토론해 보니까 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후보의 그 청년 그 일자리 공약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50만 원씩 얹어주겠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해서 문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50만 원씩 매월 줘버리면 그러면 먼저 입사한 사람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단 말이죠. 제가 부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부장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내 어떤 그 노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반장이 더 잘하면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정말요? 쉽지는 않겠죠.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 뭐 그런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양한 그리고 또 가상으로 사람을 취직을 시켜가지고 돈을 빼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적고 그렇지만 또 가고 싶은 대기업 이런 데는 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2,500만 원짜리 중소기업에다가 정부가 그만큼 차액을 지원을 해주면 청년들이 좀 더 중소기업에 눈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공약인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만 집중이 되니까 문재인 후보 쪽은 아까 그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세금을 안 걷고 세금을 더 걷자 심상정 후보가 계속 공격했던 부분인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증세라는 표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증세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수많은 복지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은 세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세 나가는 돈들 많지 않습니까? 비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서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또 지금 세출을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바꾸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부분은 뭐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2012년 대선 토론 때 했던 얘기고 문재인 후보가 공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지하경제 활성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 해서 나가는 거 잘 막고요. 들어오는 거 더 잘하고요. 관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문재인 후보의 그 어떤 재원 마련 공약을 옹호할 생각은 없는 건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개량화해가지고 밝힐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죠. 문재인 캠프 내에서도 그 증세 없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한 교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캠프 내에서 굉장히 격론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세 없는 캠프에서 네네.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 나서 내가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얘기 솔직하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지만 뭐 사실은 지난번에 워낙 2012년 대선 때 그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엔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부장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지금 저희가 그 음지에서 일하면서 음지를 지향하는 팩트체크 팀이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TV 토론에서도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다 팩트체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 좀 보여주시죠. 기사도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그래서 팩트체크 전기 맞은 19대 대선 누구나가 다 지금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특히 남궁욱 JTBC 대선 TF 팀장은 실시간이지만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해 묻는 질문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부장이 전화 한번 해서 팩트체크 잘하고 있는지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요? 한번 해봐요. 지금 뭐 눈코 뜰 새 전화를 없이 한번 걸겠습니다. 팩트체크 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원래 영상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팩트체크하는 건 영업기밀이라서 그렇군요. 그냥 음성만 나오는 걸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얘라 예상컨대 바쁘다 끊어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영업 기밀인지는 잘 여보세요? 모르겠어요. 예, 남궁욱입니다. 네.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 계속 팩트체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 11건 정도 발행을 했고요. 지금 2건에서 3건 정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10분에 한 건 남짓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토론회 할 때보다는 상당히 좀 약간 게을러 보이네요. 예, 게으르다기보단 지금 지난번 저희 JTBC 토론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논지를 펼치면서 갔기 때문에 팩트체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뭐 진행상의 어려움이나 규정 때문에 그 룰 때문에
주장들이 중간에 자꾸 끊어집니다. 후보들 주장이. 그러다 보니까 주장이 끝까지 논지를 펼쳐야지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떤 정보를 들지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꾸 이야기가 끊어지다 보니까 검증을 하다 보면 이 검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근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해놓고도 중간에 멈춰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팩트체크가 할 거리가 지금 없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토론이 약간 지지부진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좀 힘듭니다. 거의 저희가 다들 계속 지금 바쁜데 밥은 먹고 하고 있습니까? 예, 뭐 간단히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고생하고요. 10시까지인가요, 오늘 토론이? 예, 10시까지입니다. 예, 한 서너 건 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지금 뭐 남궁욱 씨 얘기를 했지만 남궁욱 뭐 잘 아실 거예요. 남궁욱 반장은 예전에 정치부회의 때 정치부회의 초창기 멤버여서 청와대 반장. 그렇죠. 청와대 반장으로 나와서 뭐 했고 워낙 방송도 잘하고 취재도 잘해서 후배들이 무진 애를 먹고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서 팩트 체크하느라고. 그래서 이번 팩트 체크가 보면 하루 저녁에 20만 명이 들어왔고, 뭐 제보가 하룻밤에 2만 건? 뭐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희도 아주 신중하게, 그러나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부장, 이 팩트 체크 왜 상표권 등록 안 했나요? 우리 JTBC가. 지금 너도 나도 다 따라서 쓰고 있는데. 그거 사실 팩트 체크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보다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많이 하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겁하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여기 와서 하느니 여기서 우리가 잘해서 정착시켜서 다른 언론들이 뭐 같이 따라하면 그만큼 한국 언론 발전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팩트 체크를 이제 거론이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근데 후보자들도 보면 팩트 체크를 이걸 좀 해달라,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는 그렇죠. 많이 달라진 현상인데 아무래도 후보자들이 의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팩트 체크가 됐을 때 이게 완벽하게 거짓으로 판명날 얘기는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선거 국면에서는 굉장히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면서도 지금 실시간 팩트 체크 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다가 예전 같으면 훅 던져버리고 아니면 그 다음날 아니었나 내가 몰랐는데 뭐 했는데 이미 시청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큰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JTBC 토론할 때 홍준표 후보가 그 이야기 실명을 거론하면 일종의 어떤 섀도우 캐비넷 선거법 위반하겠지만 바로 다 검색을 해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게 선관위 아예 전화를 했죠. 그렇죠. 예. 그때 안 반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전화를 했고 예. 직접 그 선관위 공보과장으로부터 이거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팩트 체크로서 상세하게 우리 정재윤 기자가 전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관위 그것도 홍준표 후보가 그럴 리가 없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주 순순히 수용을 했죠, 그날은.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이번 그 토론 과정에서 팩트 체크가 가장 효과적으로 제대로 보여진 어떤 뭐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JTBC 토론이었다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인터넷에서는 JTBC가 나머지 토론도 다 해라 뭐 그랬죠. 그런 얘기 많이 있던데 우리가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가끔 다른 방송에서도 이걸 보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 말에 이제 좀 지양하고 우리 오늘 토론은 근데 그럼 약간 좀 지난번보다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된다. 제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실시간 검색어 라붐만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라붐이 근데 왜 오늘 뭐가 있었나요? 1등이 뮤직뱅크인가 음악 중심인가에서 1등을 했다는데 새로 나온 걸그룹 같더라고요. 저는 이성대 기자는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런 걸 다 저는 소피 마르소의 라붐밖에 나는 그건 줄 알고 오늘 어디 EBS에서 추억의 영화를 개봉했나. 저도 맨 처음에 소피 마르소인 줄 알았어요. 라붐이라는 걸그룹이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붐보다도 지금 떨어지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인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많이 하다 보니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많이 할수록 후보들이 좀 더 뭐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는 뭐 오늘도 보니까는 뭐 홍준표 후보는 역시 뭐 얘기했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 후보한테 계속 반복이 되는 처음 시작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느낌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뭐 중앙일보 보니까 그런 기사가 중앙일보인가 기사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요새 뭐 술 마시기 내기를 한다 친구들끼리 보면서 뭐 문재인 후보가 허허허 웃으면 한 잔,
안철수 후보가 아닙니다 이러면 한 잔. 뭐 이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반복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홍준표 후보로 하면은 뭐 노조가 나오면 한 잔 마시는 걸로. 그렇죠.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뭐 종북 좌파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홍준표 후보는 확실하게 이게 목적 의식을 갖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강성 귀족 노조도 그렇고 뭐 DJ 노무현 뭐 그 받았다는 거, 예. 뇌물이다. 뇌물 받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특정 아이템을 놓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 나온 발언을 김에 하더라고요. 지금 홍 후보 쪽에서는 안 후보를 거의 따라 잡았다 이런 얘기들 오늘 계속 하고 있던데 기자들한테 맞아요? 근데 오늘 갤럽 보니까 아직까지는 더블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조금은 이제 하락세인 것은 분명한데 오늘 TV 토론이 아마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게 안캠프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한 2주 전부터 자기가 따라잡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왜냐면 우리가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하나도 그런 거는 없었죠. 다만 오늘 보니까 대구 경북 쪽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던가요? 제가 아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상당히 의미 있는 약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보수층에 어필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노무현 대통령 뇌물이다 이런 얘기. 저희도 팩트 체크해서 했지만 확인이 안 되는 얘기인데 뭐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허위다라고 하고 있고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정 계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 후보의 얘기에 사실이던 간에 아니던 간에 이제 지지한다든지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그 한국당 출입하는 후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킨을 돌렸대요 기자실에. 한국당에. 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뭐 그거는 김영란법랑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기자실에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하는데 이제 다과처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그 간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퍼졌다고 하고 실제로 그 한국당 내부에서 뭐 여론조사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당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이제 양강구도라고 이제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상황. 양강구도는 좀 무너진 거 아닌가. 뭐 1강, 2중 구도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대변인이랑 생각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흘러가는데. 사실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기를 거치면서 많이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 수문표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지난해 총선 때였죠. 총선 때 12%, 15% 정당 지지율이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표를 실제로 까봤더니 26%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5%, 14%가 상당히 수문표로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그런 법칙은 없지만 이제 열흘 남았는데 아직까지 숨어 있으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이제 나와야지 이제.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지지층은 견고하고 표현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건데 안철수 지지층은 좀 그 대구 경북 표심 같은 걸 보더라도 전략적인 표심도 많고 그 안철수 지지에 대해서 내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크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그 어떤 속마음으로서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상당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속마음만 지지하면 샤이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마음으로만 지지하고. 투표장까지 가게 하는 것도 안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관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양강구도가 무너졌다는 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거야 뭐 수치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수문표까지 감안하면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1강 2중보다는 실제는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오늘 김영환 미디어 본부장도 그런 설명을 했는데 누구와 접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와의 접전인 거죠. 문재인 후보와의 접전. 홍준표 후보와는 오늘 갤럽에서도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하고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많이 차이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16% 차이 났죠. 갤럽에서 16% 차이 나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게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경선 때 드디어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안철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홍준표 뭐 등등 해서 후보들은 난 여론조사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훨씬 높습니다 했는데 그 약간 열세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선거에 뛰는 후보자들이 내가 뒤지고 있다 이러고 인정하기 쉽지 않죠. 진짜 근데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현상적으로 봐도 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조금 더 소극적인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은 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냐?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또 조금씩 다시 한번 설마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나오는 궁금함이 지금 어쨌든 간에 양강 구도가 조금 무너지는 추세, 어쨌든 누구나가 다 안철수 후보가 좀 빠지는 추세라고 하니까 혹시 단일화 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직도 없어요? 고발당합니다. 그거 지금 국민의당에서 리얼미터 고발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는 일부 뭐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누구랑 한다는 거죠? 주로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의 홍준표 단일화를 쪽은 아니고, 얘기하는 거고 홍준표 홍준표하고는 쪽은 아니고. 뭐 절대로 아닌 거고 예.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안철수 후보 자신도 그렇고 뭐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렇고 뭐 호남 표심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하겠느냐 과연. 근데 만약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했을 때 그 플러스로 얻는 보수층의 표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로 되는 호남층의 표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똔똔이 되거나 이 똔똔이 좀 속어죠, 속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단일화를 우리가 왜 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면 손학규 후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서 단호하게 저쪽과는 없다. 이렇게 해야지 호남 쪽을 지킬 수 있는 건데 뭐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여운을 남기고 계속 이러다 보면 저거 분명히 저 속내는 그런 거 아니냐. 뭔가 대선 이후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뭐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듯이 통합내각, 통합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대선 이후에는 바른정당하고 우리가 합칠 수 있다. 그러니까 될 후보를 밀어줘라.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근데 시각도 지금 있는 이성대 반장 얘기는 대선 이후가 안철수 집권 후의 대선 이후가 아니라 안철수의 패배 이후에 이제 아예 그걸 좀 접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뭔가 이제 차기 당대표나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김한길 전 대표가 갑자기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결합한 이유도 뭔가 대선 패배를 염두에 두고 대선 이후에 어떤 국민의당과의 어떤 정치 구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그런 플랜을 갖고 있을 수는 있죠. 있지만은 어쨌든 뭐 대선 전까지 그런 것들을 뭐 노출하기나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뭐 왈가왈부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뭐 대선 직전에 뭐 앞으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워낙 견고하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후보 쪽도 사실 흔들릴 여지는 여러 개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를 뭐 갖고 있고 그리고 양강 구도로 갈 때는 그 공격이 좀 분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집중 포화가 갈 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네요. 오늘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될 경우에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뭐 이제 불과 지난 일주일과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그 이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선판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쭉 봐오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한 40%대까지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당 지지율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여론조사도 있고 하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뭔가 정말 큰 변수들 정말 뭐 천재지변이나 뭔가 어떤 북한발 어떤 큰 이슈들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구도가 크게 출렁이진 않은 거 아니냐라고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열흘 만에 20%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그 빠른 시간 내에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만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동성이 좀 심한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전체 표심의 유동성이 아니라
보수 표심의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 표심이 계속 반기문부터 시작해서 황교안,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보수 표심의 유동성이지 문재인 후보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중보나 어떤 기존의 야권 성향의 표들은 견고하게 있거든요.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근데 않습니까? 그 차이는 뭐 5%포인트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판단인 거죠. 심상정 후보 얘기는 다르던데요. 양강 구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 심상정. 뭐 후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심 양강 구도가 되려면 나머지 3명이 다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제가 좀 유익 있게 본 부분은 호남 측의 무응답층이 꽤 늘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지난주 갤럽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많이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도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무응답층이 많이 늘었어요. 아니,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많이 떨어지고 안철수 네. 후보가 좀 덜 떨어졌다. 네네. 문재인 후보가 12%가 떨어지고 근데 지금 아마 안철수 후보가 그 6% 우리가 계속 갤럽 떨어졌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 갤럽 같은 경우에 전체 표본이 1000명인데다가 지역 표본은 100명 정도라서 100명 가지고 뭐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뭔가 그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지지하던 사람이 근데 문 후보 지지하던 사람이 오늘은 바빠요. 우리 끊어버리면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부끄러워가지고 나 오늘은 좀 갑자기 샤이 문제 갑자기 샤이해져서 오늘은 조금 내가 말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그건 좀 얘기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표본은 적긴 하죠. 호남 쪽에 지금 전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김한길 전 대표도 내려갔고 박지원 대표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호남 쪽에 전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호남 쪽에서 표심을 뒤집어야만 그 전체적인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응답층이 좀 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후보 측은 내일 호남을 돌고 저녁에 광주 유세라는데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3만 명이 모였잖아요. 서면에. 내일은 지금 거의 뭐 비상이에요. 내일은 무조건 3만 명 이상은 모인다. 광주에 모은다. 그래서 내일 몇 명이 모이나 한 5만 명, 3만 명 이상 5만 명까지 모이면 이 표심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누구한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은다고 표현한 걸로 봐서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1987년에 고등학교 때 그 대선 유세를 다 따라다녔는데 노태우 그때 당시 후보는 그때는 신문으로 봤지만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원효대교까지 갔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그때 YSDJ 선거 고등학교 때 대선 유세를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이제 구경을 갔었죠. 이제 학교 끝나고 구경을 갔는데 YSDJ가 이제 얼마가 되니까 노태우 대통령 그 당시 후보, 민정당 후보 청중이 모인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을 꽉 채우고 그게 원효대교를 건너서까지 꽉 차 있어서 헬기로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거 몇만 모으는 건 내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때는 그때 빨래 비누도 주고 다 그래서 모은 사람이었고 요즘이야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양쪽에서 호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호남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주말 상황을 좀 보고 다음 주에 호남이 어떻게 됐나 좀 판단을 해봅시다. 강인식 씨가 빨리 끝내라고 사인을 계속 주네 지금. 좀 이제 많이 오버되죠. 어유 웬일이야? 32분을 했네요. 마무리 하시죠. 관장님들이 두 분이 마무리 20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도권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자리가 제일입니다. 라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종일관. 뭐 공약집도 일자리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뭔가 열흘 남았으니까 저희 앞으로 더 대선 당일까지 그 이후까지도 더 친절하게 그 정치 뒷면 소개시켜 드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는 그 앞으로 남은 기간, 대선 기간 동안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지금 합시다. 거의 고종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고종인가요? 지금 영정조 아닌가요? 자, 고종이든 영정조든 하여간 다음 주면 대충 판가름이 나겠죠. 다음 주에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이 두 분이 나오실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호남 얘기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훌쩍 넘겨서 9시 반 넘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최대 라이벌인
대선 후보 TV 토론이 진행 중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저희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두 반장 얘기대로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 또 알찬 정보를 모아서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JTBC 정치부 이지은 기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내일이 기다려지고 아침이 행복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이지은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김경애, 김보영, 권지은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